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은 고대 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루비콘을 건넌다는 표현이 이제는 어떤 중요한 결단이나 불가역적인 결정을 내리는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원전 49년에 발생했으며 로마 공화정의 내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전환점을 나타낸다. 카이사르의 루비콘 강 도하 사건은 그가 공화정의 질서를 벗어나 권력을 쥐기 위한 필연적인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고, 결국 로마 제국의 시작을 예고하는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기원전 60년대 말 로마 공화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 그 당시 로마는 여러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심각한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세 명이 결성한 첫 번째 삼두정치 퍼스트 트라이엄퍼러는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었다. 특히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활동을 통해 명성을 얻고 로마 내부에서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세력을 구축했지만, 이는 폼페이우스와 갈등을 빚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작은 강으로 로마와 그 밖의 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다. 전통적으로 로마 시민은 이 강을 건너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입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고대 로마의 정치와 군사적 규칙에 따라 금지된 행동이었다. 군주주의적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행위는 고대 로마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다. 즉,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의 군사적 지휘권이 로마의 기존 정부와 충돌하는 순간을 의미했다. 당시 로마의 정치 시스템은 공화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사실상 내란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군사 캠페인 이후 로마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급증하면서 그는 로마의 원로원과 직접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증가하는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카이사르에게 고향 로마에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카이사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전설에 따르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카이사르의 행위가 로마 공화정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공화정의 제도와 규칙을 깨고 결국 로마 내전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후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측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카이사르의 군대는 빠르게 이탈리아를 정복하며 정치적 우위를 점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하고 폼페이우스를 이집트로 도망가게 만들었으며, 결국 폼페이우스는 암살당하게 된다. 카이사르는 46년에 로마의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했으며 로마 공화정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했으며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전 단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로마 공화정의 끝과 제국의 시작을 예고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의 결정은 공화정의 법과 제도를 무시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가 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이사르의 독재는 로마 제국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그 후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 제국이 확립되면서 공화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카이사르의 루비콘 강 도하 사건은 정치적 리더십과 군사적 지휘권이 결합된 절대적인 권력 추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후에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카이사르의 선언은 그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선택의 중대함을 잘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리더십과 결단력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다.